네, 5시의 뉴스 후 시내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펼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서 만나는 새로운 얼굴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 두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주제와 오늘 딱 맞는 당의 혁신, 젊은 정치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네, 이야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마음 아픈 환자 그리고 엉뚱한 처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러 부산의 강연장까지 갔는데 정작 두 사람 거리가 좀 더 멀어진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자, 호칭부터 좀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By the way,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Yeah, I gotta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Yeah, you gotta go talk to him. He needs some help. 사실 우리 이효원 박사님한테 영어로 말씀드린 이유는 You became one of us, but you don't look like one of us as of now. Please be on our side and speak in the same language as we do. Speak in the language of democracy with us, please. I said please.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영어를 잘하네요. 유학파답게. 자, 그런데 이제 내용만 보면 좀 논란이 될 만한 것들도 있고, 이른바 환자 설전인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고쳐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서울에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인유한 위원장과의 대화를 좀 거부를 한 측면이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은 내가 의사다. 마음 아픈 사람이 환자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를 또 겨냥을 한 것이죠. 두 사람이 일종의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화법이 비율을 굉장히 잘 써요. 그리고 기존의 여의도 문법하고는 좀 다르죠. 네.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에게 분명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을 거예요. 네. 결국에는 혁신위원장으로서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한 목소리를 내라. 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었을 텐데 이제 비유라는 것이 근데 듣는 사람들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칫 대통령을 환자로 연상시킬 수 있을 듯한 그러한 발언들은 국민이나 당원들이 듣기에 불편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을 연상한 발언이 아니라고 해석하시는 의도는 겁니까? 아니었을 텐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 어쨌든 결국에는 대통령을 연상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굉장히 전략적이고 똑똑한데 저는 이 전 대표를 응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난 주말처럼 이 전 대표가 그렇게 불편한 말씀하시면서 굳이 응원하는 분들을 이렇게 돌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어떤 비유나 은유가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신 거군요. 어떻게 보셨어요? 여당의 일이긴 하지만. 일단 인유한 위원장이랑 이준석 대표 둘만 놓고 보면 저는 이번 회동에서 이준석 대표가 더 실점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건 순천 사람인데 굳이 영어로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리고 사실 부산까지 왔는데 만나주지 않았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짚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 조금 한 발 떨어져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인유한 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정말로 이준석 대표 찾아가는 일이었을까 하는 의문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만남이 설사 성사되었다 손 치더라도 분명히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고 최수근 상병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수사 외압은 없었는지를 좀 알려준다던가 아니면 보수층에서도 동의가 잘 안 되는 홍범도 장군 지우기와 관련돼서 기조 변화를 만들어낸다던가 이런 것일 텐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막 이준석 꽁무니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유한 위원장에게는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 이런 걸로 득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치권이 해야 될 일에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찾아갈 때가 아니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지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라. 이것이 저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유한 위원장으로서는 또 이준석 전 대표를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것이 지금
또 신당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뭐 오늘도 이주석 전 대표가 뭐 엉뚱한 사람에게 뭐 약 먹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억지 봉합쇼는 그만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말인즉슨 이제 봉합 합쳐질 생각이 별로 없다. 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김용태 의원님은 또 천하용인의 또 용 아니겠습니까? 예. 이주석 전 대표의 마음을 좀 읽어주세요. 신당으로 가는 겁니까? 글쎄요, 뭐 이런 질문들 굉장히 요즘 많이 받고요. 예. 중간에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근데 네. 일각에서는 벼랑 끝 전술이다, 예. 뭐 창당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다, 예. 이런 발언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희 일단 이준석 전 대표와 어떤 당과의 관계가 오래전부터 좀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과거의 대통령 선거 시절에 울산에서의 회동도 아마 기억하실 테고요. 네. 결국에는 봉합됐었지만 또다시 윤리위 징계를 통해 가지고 당대표를 징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뢰 관계가 많이 깨졌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창당을 하기 위한 그런 모멘텀을 쌓기보다는 예. 아무래도 당이 좀 바꿔달라, 그리고 네. 대통령께서 바뀌어달라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듯한 발언들 아닐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신당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가능성은 낮게 보시지만 뭐 어떻게 같이 가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네. 아직 창당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는 없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말씀했던 책임 윤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저 당 지도부였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결국 대통령에 당선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는 모두가 다 같이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로서는 창당에 대한 명분은 없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물론 이제 공천 학살이라든지 예.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럴 때는 명분이 생길 수 있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당 안에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랑을 다시 받기 위해서 쓴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 대표 본인은 12월 말까지 당의 변화를 좀 지켜보겠다. 변화가 없다면 다른 길 모색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저희가 미스터 린튼 이렇게 호칭한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정치권에서는 너무 인 위원장이 순천에서 태어났는데 특별 귀한 한국 국정인데 조금 기분 나쁜 발언 아니냐, 좀 일종의 선을 넘은 차별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두 분 다 좀 비슷하게 지적하십니까?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별로 네. 안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순천에서 나고 자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어쨌든 한국인으로 스스로 정체화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사실 외국인이자라 하고는 네. 것은 그냥 이준석 대표가 그간 보여줬던 싸가지 없음 이런 거랑 다른 차원으로 타인을 좀 모욕하는 것이어서 저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용태 전 최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용태 전 최고는 이준석 대표가 창당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게 제 소신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책임 윤리 관점에서 당을 네. 이끌고 국민들께 같이 신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용인이지만 네. 나가기도 어렵고 네. 창당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토크를 주도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자, 인 위원장이 아무튼 좀 동분서주를 하고 있고 지금 2호 혁신안까지 나왔는데 아까도 공천 이야기 하셨잖아요. 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영남, 삼선, 중진들 희생해라. 이게 핵심 메시지인데 직접 전화까지 돌리고 있다고 하죠.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했어요. 빨리 결단 내리라고. 제 머릿속에는 권성동, 장제원 이런 대표적인 분들은 떠오르긴 해서 예,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예.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 우리가 알잖아요. 지도부가 누군지,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지. 이순신 장군도 죽었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예요. 이순신이 되라. 예, 희생하라 이런 건데 들리는 소문에 김기현 대표가 실제로 울산 아닌 다른 지역을 좀 고심 중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네. 설사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네. 혁신위원장이 물밑에서 이것을 좀 조율해가지고 당대표 입에서 그게 나갈 수 있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국민들이 등 떠밀려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감동받거나 응원하시는 분들의 그 효과는 좀 많이 반감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도부가 먼저 나서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게 예, 했어야 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신당을 만약에라도 만들면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게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민주당 비명계 인사들과도 좀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민주당의 반응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비명계는 제가 만나고 있는데요. 뭐 개똥 같은 소리라고 봅니다. 제가 만나보던 분들은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쉽게 물어서 네. 뭐 개똥 같은 소리입니까? 네. 유상호 의원의 표현을 빌려왔습니다. 뭐 예. 개똥 같은 소리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아, 비명계가 함께할 가능성. 지금 예.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같이 이준석 대표랑 같이 창당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데 민주당에서 함께할 동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기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이랑 같이 하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장애인 교통 예산 관련한 어떤 입장이라든지 예. 아니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입장 이런 거에 대한 전향적인 선언이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애초에 어떤 네. 정책적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이합집산한다고 하면 그건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정체성으로 뭔가를 해낼 거라고 믿고 거기에 표를 주는 것인데 그냥 선거의 개별 사람들의 유불리를 위해서 연합했다 표를 줄이 만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저거는 이준석 대표가 발언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뭐 가능성은 크지 않은. 일단 뭐 예. 창당이라는 것이 예. 가정적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비명계 의원분들 중에 네. 공천 학살이 예고되어 있는 분들은 일단 국민의힘으로 오실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권지용 비대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원칙과 명분도 중요하지만 또 정치에서는 권력 의지라든지 뭐 이런 것, 개인의 이기심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할래? 아니면 집에 갈래?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 한 번 더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민의힘에 오실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뭐 학살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치인은 생물이고 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지지율 30%대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신데 네. 저는 차라리 무소속은 몰라도 국민의힘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비명계 의원님들에 대한 생각도 제가 좀 취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어떨지. 자, 국민의힘에서 올라온 혁신의 닷 때문에 야당도 술렁이고 있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표부터 험지로. 네, 뭐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는 뭐 여야가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민주당의 기득권은 현재 이재명 대표 그리고 친명계에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또 전면에서 총선을 이끌 계획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총선 기획단 출발 알리는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막겠다라면서 직접 또 발언도 했고 당의 역량을 모으자. 자, 그런데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은 혁신이 뛰어서 뭐 대사면, 희생 이렇게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뭘 하는 것이냐. 이런 와중에 이제 친명계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도 희생해야 된다. 다선 의원들 험지로 가는 4살 깎기를 시작해야 되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험지로 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지금 단계에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저는 그것도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 왜냐하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남에게 희생하라고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뭐 지금 단계에서부터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11월밖에 안 됐고 네. 공천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 건 본격적으로 2월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염두에 두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김두관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들여다보면 네.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건 뻔한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근데 친명 비명 갈등으로 선거를 치를 거다가 지금 기대하는 바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거다. 예. 근데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검찰이랑 싸우는 민주당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네. 이것을 벗어나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 포인트에서 저는 의외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네. 그것 자체가 혁신으로 읽힐 것 같아요. 그것을 과연 총선기획단이 할 수 있을까? 이게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가 권지용 위원처럼 생각한다면 예. 이렇게까지 싸울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두 분 사실 사석에서 친하신 거죠? 친하죠. 네. 근데 권지용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아마 같은 당이다 보니까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못 내시고 현실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재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재판 출석하기 때문에 어떤 내년 총선에 대해서 큰 지위라든지 험지로 나가서 출마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난 지방선거 때 그때 이제 재보궐 선거 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개항에 출마했었잖아요. 예. 그때 개항에 출마했던 명분 중에 하나가 전국 선거 지휘하겠다였는데 사실상 개항에만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 왜냐하면 저희 국민의힘하고 그때 박빙을 나름 가면서 박빙 예, 가면서 개항 선거에 묶여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굉장히 많이 출석하게 될 텐데 과연 험지로 가가지고 실질적인 선거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 개항에 계시거나 아니면 비례대표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아까 조금 전에 권지웅 의원님께서 이제 야당이 어떤 정책적으로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그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정동영 상임고문이 민주당의 다음 목표는 200석이다 이렇게 뭐 희망과 자신감이 섞인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자 이걸 두고 또 박영진 의원이 쓴소리 했어요. 국민들께 매맞을 소리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이미 180석을 가진 거대 제1야당이었는데 뭐 한 게 없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냐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오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정동영 상임고문이 말한 것과 이탄희 의원이 말한 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맥락이 다른가요? 네, 이탄희 의원이 말한 것은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했지만 뭐가 달라졌냐. 그걸로는 좋은 정치를 결코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만으로 180석 하게 하려고 예를 들면 위성정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연동형 비례제를 다시 병립으로 돌리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 네. 연합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네. 정동영 상임고문은 진짜 200석 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상 이건 다르다는 이야기를 예. 드리고요.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말하는 것은 200석이란 말이 좀 휘발성이 있고 선정적이어서 그게 좀 인상에 깊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민주당이 180석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네.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내용을 보시면 연합 네. 정치를 구성하자는 것이어서 네. 좀 다른 부분이라 근데 저는 사실은 민주당이 계속 커지는 정치가 정말로 정치에 좋은가 하는 의문이 계속 있어요, 저한테도.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도 사실 국민들에게 부합하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셔서 민주당이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이지 민주당 자체로 어떤 비전과 실력을 보여줬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커져야 된다라고 주장할 명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연합 정치의 장을 만드는데 민주당이 양보할 걸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의 일환으로 연합 200석 이야기가 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알겠습니다. 다음 혁신위원장을 권지웅 의원으로 하면 민주당이 뭐 좋은 결과가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이 정말 많이 친하신가 보네요. 자, 마지막으로 요새 또 아주 적극적으로 또 말을 쏟아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인데 그래도 조금 정부를 공격해도 이 얘기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출마 가능성이 있는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출마 안 하십니까?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하겠다. 어렵게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 법정 말고 출마해서 내가 국민들한테 확인을 받겠다. 출마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즘 방송 보니까 조나땡 거리던데 예. 조국 나오면 땡큐의 줄임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출마라는 것이 결국에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지만, 근데 저는 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본인의 어떤 억울함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거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진적인 민주공화정의 방식하고는 다르다. 네. 그래서 본인의 억울함을
그런 풀기 위한 수단으로 선거를 출마하는 것은 전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권 의원님까지는 좀 질문 다르게 물어볼게요. 네. 만약에 조 전 장관이 나온다면 민주당으로 나오는 게 좋으세요? 무소속으로 나오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천받는 걸 전제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네, 그러면 무소속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앞서 이야기했던 것에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검찰 탄압을 받으신 게 맞죠. 거기에 억울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만 사실 교육 과정에서 어떤 불공정의 과정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달리 생각하셔서 민주당을 생각하시는 길을 좀 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알겠습니다. 말에는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야의 협치의 미래를 본 것만 같은 오늘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